길가에 놓여있는 피아노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한 변호사 신성한.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피아노 앞에 앉아서더니 자세를 잡고 서서히 연주를 시작한다. 비록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지만 그는 불과 몇 년 전 법과는 1도 관련 없었던 전설의 피아니스트였죠.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성한 이혼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날 지독한 숙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한. 그런데 그때 절친 정식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어쩌죠? 실력 안 좋았어? 뭔 소리야? 너 설마 못 봤어? 괴상한 말을 하더니 한 링크를 보내온다. 일반인의 미친 버스킹. 그 영상 속엔 미친 듯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한 마에스트로가, 아니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죠. 나를 올라마? 어째 자꾸 안에 힘이 없더라. 비싸게 좀 놓고 계속 나와. 큰일 났다. 그날 오후 성한의 변호사 사무실 앞 건물의 청소 아주머니가 깊은 고민을 하더니 아이고, 들어온다. 저희 사무실은 저희가 청소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녀의 목적은 이혼 상담을 좀. 이혼이었죠. 이러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요. 이젠 정말이지 못 살겠어요. 초반 레퍼토리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이혼을 하든 이혼을 당하든 둘 중 하나예요. 흔한 이혼 소송과 비슷해 보였죠. 제가 폭행을 했어요. 부부싸움 중 폭행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었기에 성한은 남편의 상태를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데 남편 때린 게 아니고요. 사건은 순식간에 시어머니를 때렸어요. 특이 케이스로 전환됩니다. 그게 왜 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성한도 이혼 상담 중엔 생전 처음 듣는 경우였죠. 이길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를 때린 며느리인데. 어찌됐건 찾을 건 찾아야겠어요. 재산 분할이요? 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 목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건물은 지금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는 건가요? 게다가 아니요, 시어머니 명의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사건은 점점 더 고라파지기 시작한다. 그 재산 분할은 배우자 소유로 된 것만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건물 하지만 그거 원래 남편이 산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혹시나 부도나면 건물이라도 남겨야 한다고 남편이 어머니 명의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명의 이전할 때 박예란님은 동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녀가 이러는 이유도, 다 정리되고 들었어요. 제 의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억울해하는 이유도 우리 집은 그래요. 아주 명명백백했죠. 그러면 그보다 먼저 이야기를 들은 성한은 우선 가장 중요한 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여쭤도. 사건의 본질부터 접근하기 시작한다. 그땐 잠깐 돌았나 봐요. 비록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지난 20여 년간 혼자 밖에서 뭘 처먹고 다니길래 저 몸뚱어리 좀 봐. 저것이 사람이요 짐승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핍박과 갈굼을 받아온 그녀가 이제야 폭발한 것이 그저 부처일 정도였죠. 미치지. 사람이 20년이 넘도록 마당똥개 취급받잖아요. 사는 게 참 초라해. 허나 그럼에도 근데 제가 그것도 참아요. 꿋꿋이 참았었습니다. 근데요, 하지만 20여 년을 참아온 한이 내 새끼까지 그런 취급을 받잖아요. 자식까지 건드리자 그건 못 참아요. 도화선이 되어 폭발한 것이었죠. 까뜨지가 내가 지금 이런 거 먹게 생겼어. 그 시어머니는 사실 폭력이라고 하기 뭐할 정도의 한 맺힌 등짝 스매시였지만 집에 가요, 어머니. 진단서 3주 나온다 그랬지. 별 이상이 없으신데 어떻게 3주가 나와요? 2주라도 나와야 돼. 명백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내가 진단서 꼭 끊어서 2년 평생 동안 꼼짝없이 놔주고 쏙 하고 사는 꼴 내가 꼭 불른다. 입원을 작정합니다. 아이고 분해. 한편 지난화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로 인해 라디오 DJ에서 강제 하차당한 서진은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새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었죠. 요즘은 개인 방송이 더 낫죠. 하지만 여전히 끝발이 있던 걸까요? 그런 사고를 겪고도 이사진님 개인 채널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녀를 찾는 곳이 있습니다. 예상하시는 기획 방향은 어떤 건가요?
그런데 워낙 미인이시고 패션이나 뷰티 아이템은 이미 핫하시니까 이번엔 좀 변별력 있는 콘텐츠가 어떨까 하거든요. 변별력이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다 곧 마흔인데 뭐 그쵸? 결국 19금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녀의 성적 이슈화를 이용한 19금 상업방송이었죠. 어떤 영상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요. 뭐 좀 더 친근한 대화와 아이템 뭐 그런 거죠. 네. 예를 들면 주저리 새치어가 시작되지만 그런 느낌 아시죠? 아니요. 본질을 파악한 그녀는 저희 쌈마이 느낌으로 가는 거죠. 식사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자리를 일어난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불쾌하셨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런 전제가 불쾌합니다. 통쾌한 사이다를 먹이고 나오지만 그녀가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아직도 자기가 아침 방송 DJ인 줄 아나 봐. 바로 뒷담을 시전하며 서진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엄마가 너희들 볼 면목이 없어. 에라는 여지껏 버티고 살아온 이유인 딸들을 보며 그런 얼굴로 있지 마. 단단히 마음먹고 남편과 대면하죠. 왜 이 지경까지 만들어? 당신 맨날 뭐 했냐고. 하지만 그래, 당신 고생했지. 그래도 어쩌겠어. 나 학교도 가기 전에 혼자 되셔서 평생 고생하셨는데 당신이나 나나 그걸 하나 못 맞춰드리냐고. 여전히 어머니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남편. 20년을 넘게 맞춰드렸어. 이제 나도 환장하겠다고. 당신 만나서 하루도 마음 편히 잠잔 적이 있는 줄 알아? 애 둘 낳고 몸조리도 못했어. 그때 다음 레퍼토리 내가 해봐. 뭐? 나 사업 말아먹고 밤낮 없이 술 마시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살 때 그때도 당신 애들 키운다고 숨도 못 쉬고 살았던 그거잖아. 그녀의 하소연을 내가 잘 알지. 레퍼토리라 칭하며 내가 죽일 놈인 것도 알아. 또다시 근데 당신이 한 번만 더 이해해줘. 응? 에란에게만 이해를 바랐고 어머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자. 사과를 요구한다. 그래, 이에 에란은 사과드려야지. 정말이지?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이혼 먼저 하고 할게. 마지막 카드를 꺼내죠. 이 건물 내 목도 찾아야겠어. 소송하고 어쩌고 꼴사납게 만들지 말자. 이게 내 건물이야?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거 몰라서 이래? 당신이야말로 이럴 거야? 이게 어머니 건물이야? 다음날 딱 하나만 채우면 되는데. 사건에 대해 들은 사부장 현근은 그러기에는 이건 너무 빡센 케이스야. 아니 시어머니를 때린 사람이 어떻게 재산까지 분할을 받냐? 그것도 시어머니 명의라며. 그야말로 승률 0%인 이 사건을 거절하라고 설득하지만 내가 가서 말할까? 성화는 일단 좀 알아보고. 주인공이었죠.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오랫동안 폭언에 시달렸다는 증거요. 혹시 일기장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은데 어느 날 어떤 때에 어떤 말을 들어서 기분이 어땠다.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출장 서비스까지 시전하지만 그러고 적을 시간이 있나요?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참 가슴 아픈 이유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물. 혹시 시어머니하고 남편분 사이에 공증 서류 같은 건 없나요? 사실상 에란의 말을 증명하는 공중 서류만 있다면 만사 오케이인 상황이었죠.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런 거 각서. 이 에란은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왜 상의도 없이 명의를 바꿔? 상의했으면 당신이 그렇게 하자 했겠어? 그때 어머니 명의로 옮겨놓지 않았어 봐. 지금 우리 알고지야. 나중에 어머님이 자기 거라고 오기면 어쩌려고 그래? 실소유자는 나라고. 그 증서 써서 공증까지 받아놨어. 녹음도 해뒀고. 비록 어렴풋하지만 확실하게 공증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있어요. 공증된 증서하고 그 녹취록 있다고 했어요. 잘 됐네요. 그거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아니요. 하필이면 시어머님 그걸 또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었죠. 찾아올게요. 제가 꼭 가지고 올게요. 한편 그날 저녁 답이 없어. 본인의 마에스트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보낸 메시지에 영상 반응이 드디어 주인장의 답장이 온다. 좋아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웃음은 뭐야? 웃음이 나와 이 새끼야? 아주 신나 보이는 그에게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화는 간접적으로 겁을 줘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리세요. 단 1g도 쫄지 않고 아주 자신있게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연주하셨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내온다. 도라이네 이거. 그건 만취 상태에서. 이어서 술은 아저씨가 드신 거고 관심 없고 이미 조회수 터져서 곤란합니다. 피곤하게 그만 보내세요. 피아노맨. 어쩔 TV급 개빡치는 알바노를 시전하죠. 말탱이가 없네. 죽탱이를 때려버릴까 진짜. 그렇게 아무런 진전 없이 빵만 쌓이고 맙니다. 됐어요. 세상이 왜 이래. 다음날 성환의 사무소에 누군가 이력서를 들고 찾아오는데 바로 얼마 전 변호를 맡아 승소를 해주었던 서진이었죠. 아니 저희가 혹시 뭐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있나요, 사무장? 새또 놀고 있는데 구인이란요. 월급은 많이 안 주셔도 되고 일이야 찾으면 있을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막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간식 뭐 시켜 먹을까 그거 지금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메뉴 고르는 거 잘해요. 전직 라디오 DJ답게 화려한 말발로 공략해보지만 좋은 직장 있을 겁니다. 먹히지 않는 것 같자 재직 증명서가 필요해요. 동정심 작전을 시작합니다. 아시죠? 일단 들어가서. 그런데 그때 몇 달째 고장나 있던 출입문을 보더니 생각보다 쓸모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구두를 벗고 오른으로 빙의하기 시작하죠. 어디 신나게 두들겨 볼까? 이 새끼 뭐야? 작업 중인 거 안 보여? 라이터 있어요? 네. 그렇다며. 내일부터.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습니다. 곧이어 숙련된 조교의 솜씨로 이를 마무리합니다. 열어보세요. 양손까지 필요 없을 텐데. 그 결과는 완벽한 수리 그 자체. 예를 들면 이런 잡다한 업무? 이 시대의 참인재였죠. 그런데 몇 시간 뒤 아이고야, 나 같으면은 딱 봐도 불청객이 월세나 받고 살겠다. 성안을 찾아온다. 야, 포도가 인상적이네요. 혹시 승소할 때마다 하나씩? 아이고야, 하나 남았네. 내가 저 촉이 좋거든요. 저 다 채우면 뭔가 있을 것 같다. 그죠? 설마 나? 그랬습니다. 박유석 변호사. 갱삼촌, 바로 이자가 사람이 앞을 보고 살아야 사는 게 팍팍하지 않아요. 성안이 변호사가 된 이유였죠. 그 아들로? 그 양반이 그러잖아. 지난 일에 멱살 잡지 말라고. 아니 저명한 심리학자께서 세상에 그렇게 천박하게 표현했을까? 독자가 천박해서. 이어서 나는요, 돈을 써도 태가 안 나. 마치 자신을 디스하는 척. 누가 그러더라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게 촌티 천박이라고? 성안의 노력이 그래서 나는 옷을 안 사. 돈 낭비거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수고라는 것을 돌려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그냥 바로 하시죠. 좀 한가하긴 한데 막 지루해지려고 그러네. 역시 남달라. 아티스트 느낌 있어. 그래요, 그럼? 그가 찾아온 목적은 기영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안 보냅니다. 통보였죠. 누구의 결정인데요? 지방 결정이죠. 아니 그 집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열어준 1년 중에 12일을 왜요 갑자기? 나도 모르죠. 나야 뭐 그는 담당했던 변호사 인연으로 여기 와 있는 거고. 죽은 동생의 변호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 안 변해요. 그죠? 나도 죽겠어요. 애 엄마도 로펌 홍보이사라 내가 매일. 그런데 그때 그 어떤 말에도 침착을 유지하던 성안이 새엄마요. 아이의 엄마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러면 서운하죠. 조카가 삼촌이라도 만나면서 커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거 그렇게 세팅한 게 난데. 나한테 고맙지 않아요? 글쎄요. 애초에 그럴 일이 없었으면 고마웠을 것 같기도 한데요. 법 공부를 그렇게 하셔놓고 아직도 이러셔. 이쪽도 사람 안 변하네. 촉이 좋다 그랬죠? 촉이 참 좋으신 우리 박유석 씨. 내가 저걸 하나를 다 채우면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가정법 전문 변호사라고 달려들겠지. 무섭게 왜 이래요? 어떤 놈이 성안이 그를 바라보며 변호를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는 아주 쥐같이 해놓고서 법 안에서 최선을 다했대요. 돈과 지위 때문에 동생의 변호를 아무리 봐도 돈에 팔려간 쩌리 새끼인데 파트너 변호사까지 되더란 말이죠. 일부러 망쳐놓은 파렴치하니 그러면 빡이 쳐요 안 쳐요? 여기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있잖아요. 그 어떤 놈 말이에요. 반성이라고는 1도 없이 그 인간도 부모가 이런 건물 물려줬으면 쩔이 안 됐을걸. 그저 자신을 합리화할 뿐이었죠. 월세만 받아도 얼마야 이게. 그 있는 집 자식 마음 먹고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걸 내가 했어요. 에? 법에는 문외한인데 그리고 피아노쟁이였던 내가 그걸 했다고. 그럼 그 동력이 뭘까요? 막집. 유석은 그의 인생의 원수이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그야말로 꽉 차있는 막집. 세상에서 가장 죽여버리고 싶은
최대 숙적이었습니다. 멋있어. 동생 이혼 소송 시시비비를 알아보겠다고 몸소 변호사까지 되시고 성적도 좋았는데 굳이 이혼 변호만 하시고 좋다는 여자들 많죠. 아직 싱글? 아, 정말 근래 들어본 질문 중에 가장 그지 같네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좀 가주시죠. 그래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리고 이 포도가 완성되면 그를 상대로 한 소송을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기 위한 잃어버린 조카를 되찾기 위한 본 게임을 시작할 것으로 보였죠. 한편 아직 젊다니가. 유석 또한 성환을 하루 종일 신경 쓰는데 그때 그가 속한 한국 최대 로펌 금화의 1등 인턴이 그를 찾아온다. 부르셨습니까? 인턴 성적이 제일 좋다고? 네. 이번 주가 인턴 마지막이지? 네. 인턴 마지막 미션 한번 하자. 네. 맡겨만 주십시오. 신성한 변호사라고 있어. 그 사람 준비 중인 이혼 소송 케이스 뭔지 알아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 친구도 제가 납득이 돼야 파이팅이 되는 스타일이라서요. 왜? 평범한 녀석은 아닌 것으로 보였죠. 포도 좋아하나? 제일 좋아합니다. 포도가 있어야 와인이 있으니까요. 잘 들어. 네. 난 포도를 제일 싫어해 오늘부터. 그래서 포도 농사를 조져놔야겠어. 그 시각 공증자를 찾기 위해 시어머니의 방을 뒤지는 중인 에란.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고 때마침 도착한 남편에게 당신이 왜 거기 있어? 들켜버리기까지 하죠. 한편 그날 밤 좋아야 신조아. 죽은 친동생에 대한 악몽을 꾸고 있는 성환. 동생이 죽은 이후 거의 매일같이 꾸고 있는 악몽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기압인 그의 앞에 다시금 서진이 나타나죠. 아니 지금 이 시간에 그녀가 다시 사무소를 찾은 이유는 미안해요.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 알아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멈추질 않으니까 아르바이트도 못하겠어요. 주위 시선에 대한 부담감과 그렇다고 여기에 이력서 들고 오는 건 아닌 건데 양육권을 위해 구직을 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마음이 급하니까 사고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 같다는 진심 어린 성찰이었죠. 제 이력서 다시 가져가려고요. 이에 성환은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위로를 건네며 작별 인사를 나누려던 찰나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서진 사생팬 현근이 등장하고 첫 출근? 차 잘 마셨어요. 거절했던 분위기가 애매해지는 가운데 변호사님, 사무장님. 설상가상 서진의 승소 결과가 입소문을 타며 이서진이네? 사무실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네가 사무장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이런 건 처음이지. 저는 이만. 어디 가세요? 고객님들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서진은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네? 네? 아 역시 이서진 씨하고 우리 사무장님 두 분 호흡 잘 맞을 줄 알았어요. 그럼 두 분 바로 업무 시작하시고요. 저는 지금 상담이 있거든요. 취뽀에 성공합니다. 업무 시작 맞죠? 화이팅! 이서진 맞다니까. 네, 저 맞아요. 제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순서대로 앉으세요. 같은 시각 뭘까? 신성환은 뭔데 박유석이 이렇게 나를 세우는 걸까? 인턴 최준이 지피지기를 실천하기 위해 성환의 사무실을 방문하는데 잠시만요. 네? 신성한 변호사님 되시죠? 윤웅환입니다. 대박. 그곳에서 피아노는? 청계천 피아노맨의 정체를 알게 되죠. 모닝커피 한잔 하시죠. 영상과는 너무나 다른 성환의 반전미는 아씨 너무 재밌는데? MG 인턴의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해버린다. 그리고 박예란 씨라고? 첫 케이스 준비해. 성환의 첫 사건의 상대 변호사로 선정되자 그럼 신성환 변호사랑 붙는 건가요? 근데 너 좋아하는 것 같다. 오히려 조화를 외치는 똘끼 있는 친구였죠. 준비해야지. 한편 찾아보셨어요? 찾는다고 찾아봤는데 에라는 성환에게 증거 확보에 실패했음을 알립니다. 당신이 왜 거기 있어? 어머니 신경안정제 좀 있나 해서. 왜? 하지만 그 대신 당신 병원 다니잖아. 남편이 자신의 우울증을 다 알면서도 나 우울증 치료받는 거 알고 있었어? 그저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 지금 이 순간 그녀가 가장 속상한 건 내가 제일 환장하겠는 게 뭔지 알아? 그 입 한 번도 내 편인 적 없었던 당신 그 입 그게 제일 지랄 같아. 하나뿐인 남편은 늘 당신은 못 봤잖아. 어머니 젊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하며 사셨는지 난 다 봤다고. 다 보고 자랐다고.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서병철!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난 몇 살이니? 당신만 난 몇 살이니 지금? 심지어 당신이 찾는 거 여기 없어. 에란의 계획까지 그러니까 힘 빼지 말고
그만 내려가. 이미 눈치챈 상황. 벌써 눈치채고 숨긴 것 같아요. 승소의 가능성은 더욱 옅어지고 있었죠. 게다가 그 시어머니 문제 말고 남편분하고는 뭐 다른 갈등 같은 건 없어요? 솔직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고부 갈등을 제외하면 다른 트러블은 없는 상황. 애들한테도 자상하고 어머니 아니면 목소리 높아질 일이 없어요. 엎친 데 덮친 겨 어머니가 고소를 하신대요. 시어머니가 그녀를 고소하게 이릅니다. 시계 나가시네요. 그런데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성환이 저희도 막 고소하시죠. 정면 돌파를 선언하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제가 어머니를요? 네. 박예라님, 에라님은 그것도 시어머니를 때린 일이 없어요. 거짓말을 동반한 맞고소였습니다. 그 사람도 받고 애들도 아니요, 아이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시어머니께서 분에 못 이기셔가지고 에라님을 밀쳤는데 그 당신 힘에 부치셔갖고 그냥 뒤로 혼자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동네에는 시어머니 때린 며느리라고 소문이 쫙 퍼질 테니까 우리는 그걸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다는 거죠. 허나 어찌됐든 거짓말이라는 것에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양심이 찔린 애라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 건물 그런 그녀에게 그거 시어머니 거라고 우기는 건 그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성화는 그저 상대의 비도덕적인 면에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로 설득을 하죠. 그리고 같은 시각 저희 금화가 선생님 이혼 변호 도와드리려고요. 박변도 성환을 방해하기 위한 남편 설득에 들어간다.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애초에 아내와 자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이었지만 손가락 안에 꼽는 유명한 로펌입니다. 국내에서 손 꼽는 로펌이라는 명함과 심지어 신입 변호사 첫 케이스는 무료 변호가 원칙입니다. 그들이 무료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은 무료로. 남편을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죠. 다음날 짠한 삼총사는 간만에 캠핑에 나선다. 아 날씨가 꾸준 날씨 마냥 엄청난 칙칙함이 왠지 모르게 묻어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도 마시고 죽어보자고.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을 때도 말 한마디 없던 세 사람. 밤이 돼서야 술 기운을 빌려 분위기가 업되기 시작하는데 성환이 야 꿈에 광어 꿈에서도 그랬어. 주아 나왔다. 바로 분위기를 조져버립니다. 이어서 옛 생각에 잠기기 시작하죠. 갑작스레 친동생 주아를 떠나보내던 날 주아의 전 남편이 문상을 하러 오는데 기영이는요? 너무 어려서. 아이가 어리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아니 지금 장례식장에 동생의 아들 기영이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애 엄마가 전하, 우리도 힘들어. 이에 성환은 전하. 혹시 바꾸고 이 새끼야! 불같이 화를 내보지만 허탈이라는 감정과 함께 어디 가서 좀 앉자. 상주의 아들로 그저 자신의 동생이 조문을 하고 있어. 한없이 안쓰러울 뿐이었죠. 주아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리고 현재 주아의 전 남편과 식구들은 엄마, 오빠랑 삼촌 만나면 안 돼? 기영이에게서 성환의 흔적까지 지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 아내 진영주는 애엄마가 같이 사는 것 같단 말이야. 자신의 공간에 남아있는 전 와이프의 그림자를 없애는데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었고 죽고 없는 사람은 왜 신경 써? 기영이에게 삼촌 성환은 너무나도 큰 존재였기에 애 삼촌이 왜 우리 가족에 끼어들어야 되냐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번 달은 보내. 인사는 해야지. 고마워 여보. 한편 에라는 승소하기 위해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양심을 속여야 한다는 죄책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때린 일이 없어요. 그녀가 과거에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아무리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그렇지 네 엄마는 가정교육도 안 시켰냐? 네 엄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베가지고. 지금 하는 거짓말은 그저 애교에 불과했지만 네 팔자 참 부럽다. 타고난 심성을 거스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등장하고 당신 이혼 변호사 만난다며? 정말이야? 당신이 이러면 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도 오늘 금화로펌 변호사 만났어. 오자마자 나를 세우며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한테 손찌검까지 해놓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에 에라는 내가 언제 어머니를 때렸다고 그래? 안 그래도 동네에 헛소문 쫙 났더라. 나 고소할 거야. 어머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야 박예란! 혼자 넘어지셔놓고 내가 때렸다니. 나까짓 거 평생 무시하셔서 명예도 없는 줄 아시나 본데 나 고소할 거야. 난 때린 적 없어. 조금은 뻔뻔해지기로 결심하죠. 같은 시각 야, 네 자리로 가 임마. 성환의 방에 들어와 있는 현근. 부끄러워서 그래. 그 이유는 내 자리. 서진이 이서진 씨랑 정면으로 자신의 정면에 부끄러워. 앉아있었기 때문이었죠. 형근아, 꺼져.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더라.
나는 언제쯤 신성한 피아니스트의 신들린 연주를 현눈으로 감상할 수 있을까? 다시 바꿨죠. 스트라이크 투. 새끼들 진짜. 그런데 실컷 놀리던 현근이 피아노를 왜 그래? 갑자기 우디르로 빙의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번에 차마 말 못하고 왔어. 나 임신했어. 이젠 정리해줘. 부탁이야. 사랑했던 사람과의 결말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왜 울었어? 이에 싸늘함을 느낀 성환이 그를 달래보지만 완전 넋이 나가버린 현근. 대답 대신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나 임신했어. 정리해줘. 부탁이야.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내 피눈물의 의미를 알았지? 가 이제. 이에 두 사람도 위로의 말 대신 이제 자고 갈까봐. 야, 나도 좀 자고 가. 곁에 있어주기로 하는데 자고 가. 내가 나갈게. 야, 갈게. 사람은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었죠. 이불 잘 덮고 자. 다음날 오늘도 어김없이 일을 하고 있는 에란에게 고소고 나발이고 정신 차려. 남편이 찾아온다. 정신 차렸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고소장 받을 준비나 해. 애들 보기 안 부끄럽냐? 이날 이때까지 애들 보기 부끄럽게 살았어. 이젠 안 해. 서로 상처뿐인 대화가 오고 가던 중 당신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어? 성환이 등장하죠. 박예라님 고소장 접수 오늘 들어갈 거예요. 남편 입장에선 변호사가 이렇게 날로 거짓말 부추겨도 돼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믿었던 아내가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평생 믿고 산게 이런 사람한테 내가 평생 미안해서 그 소리 한 번 못 내고 억울하다 정말. 내 인생이 억울해. 오직 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너무나도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며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억울하세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박예라님은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한테 평생을 욕먹고 정신적인 학대를 당해도 오직 남편분 한 분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남편분은 함께 장만한 건물을 막 어머니 거라고 우기고 거짓말하시고 박예라님은 지금 어떠실 것 같냐고요?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죠.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인 대답을 하는 성환에게 분에 바친 남편은 변호사니까 알겠네. 그 말어펑 알죠? 잘 나가는 로펌이 자신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금화로펌. 자신을 방해하려는 박변의 세력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조카를 뺏어가려는 동생의 전 남편의 새 아내 진영주가 속해 있는 곳이었죠. 이제 이런 거 정리해야 살지. 부탁드려요. 아니 왜 또 벌써 덤비고 그래? 어느덧 이혼 조정일은 하루 전으로 다가오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그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녀한테 이런 한 푼 못 줘. 심지어 걔만 아니어서 봐. 그 교감 선생 딸하고 혼담 오가는데 걔 때문에 엎어진 거잖아. 수십 년 전 점찍어둔 며느리와 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아직까지도 마음에 들며 에란의 탓으로 돌리며 살고 있었죠. 저 화상 보면 내가 천불이 나는 걸 어쩌. 같은 시각 아래층에선 에란이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얼른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당일 오라는 클라이언트 대신 신성환 변호사님? 네? 진짜 멋있어요. 웬 사생팬 하나가 성환을 맞이하죠. 명예훼손으로 디자인하신 거는 진짜 아우 대박. 바로 상대 측 변호사 최준.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럼 안에서 뵙겠습니다. 뭔가 예의 바른데 기분 나쁜 묘한 청년이었습니다. 희한한. 뒤늦게 에란이 도착하고 본격적인 이혼 조정이 시작되죠. 성환은 가장 먼저 그 연락하신 금융자료에서 확인하셨듯이 그들의 건물이 시어머니 소유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팩트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첫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은 피고이고요. 심지어 원고의 허락도 없이 원고와는 상의도 없이 어머니 박을분님에게 명의 이전을 한 겁니다. 명의를 마음대로 이전했기에 본 건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산 분할은 정당한 요구라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그때 최변이 그 건물은 피고가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건물을 산 이유가 애초부터 어머니의 선물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선물이요? 아니 자기 가족이 지낼 만한 뭐 방 한 칸도 마땅히 없는데 어머니께 건물을 선물로 드렸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에 성환은 그럼 누가 이 내 가족과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책임져 오고 있을까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원고입니다. 새벽에는 김밥을 말고 오후 내내 건물 청소하시고 주말엔 기사 식당에서 서빙하시고 에란의 지옥 같던 스케줄과 돈이라는 걸 버는 사람은 원고 한 명뿐이었습니다. 생활고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의 눈앞에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와중에 뉘우침은커녕 오직 재산 분할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그렇게 매우 유감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서로를 난도질하고 있던 그때 에란이 제가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갑자기 사실을 밝힙니다. 저 그 부분은 변호사인 제가 변호사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평생 한이 맺혀서 그런 짓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진흙탕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래도 전 그 건물 그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려는 것이었죠. 제 몫은 찾아야겠어요. 이어서 저 조정 의원님, 서병철 씨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성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정말 그 건물이 본인만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잠시 어머니 명의로 뒀다는 통보 그거 정말로 하신 적 없습니까? 병철에게도 솔직해질 것을 바랍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 그때 저기요. 이거 이번엔 남편이 녹음기를 하나 꺼내죠. 조정 의원님, 피고와 상의된 바 없는 자료입니다. 먼저 상의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기 의뢰인의 선택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준 변호사님. 그 녹음기에는 나 박을분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래는 내 아들 서병철의 건물이다. 건물 실소유자는 아들이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죠. 이것은 서병철의 건물이다. 평소 조정과는 달리 공정한 겁니다. 서로가 자신의 약점을 자발적으로 꺼내고 있는 상황. 두 사람은 아직 애썼네. 서로 고생했어 그동안.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때린 적 없다고 하자고 할 때 왜 그러나 했어요. 대화가 뭔가 당황하셨죠? 이상했죠. 남편이 시어머니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냐고 물어볼 때도 몰랐어요. 그랬습니다. 애초부터 성환은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죠. 내가 아는 박예란 맞아? 두 사람의 짧은 대화에서 아직 서로 간의 애정이 남아있음을 캐치하고 아직은 로망스가 있는 것 같아서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트리거가 있다면 때렸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라 확신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남편분만 믿고 왔습니다. 남편분 진심에 맡겨보자. 잘한 변호는 아닌 것 같아. 그날 밤 분개하던 시어머니는 그녀만 아니었어도 그 교감딸하고 너 교감딸이요. 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결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던 건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니까 그럼 결혼 안 한다고. 그 누구도 아닌 어머니 고향에 집 얻어드리고 자기네 집에 들어가 살자고. 외동딸이라 그랬으면 한다고. 바로 자기 자신이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헤어졌고 매일 술에 매달려 살았어요. 오히려 폐인의 삶에서 아들을 구원해준 사람이 아침마다 해장국 끓여온 직원이 본인이 매일 구박하고 저 사람이에요. 어쩌다 애를 가진 게 아니라 평생을 원망했던 오랫동안 진지하게 바라본 사람이에요. 며느리 에란이었죠. 왜 내가 너한테 짐이 됐어? 에라님 남편 어떻게 예감했어요? 두 분이 아직 로망스인지. 근데 두 분이 막 핏대를 높이면서 다투시는데 뭐랄까 왠지 막 BGM으로는 로망스가 계속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식사하세요. 뭐 하는 짓이야? 이번에도 먼저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어머니.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이에 시어머니도 애비 내려보낼 테니까 따신밥 해 먹여라. 왜 싫어? 기어이 이혼할 거야? 생애 처음으로 내가 그동안의 분노와 징후, 네 덕에 편견을 걷어내고 따신밥 먹고 따숩게 늙었다. 며느리에게 다가가죠. 곰 같은 너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쯤 요양원에 가 있겠지. 맛있다. 고맙다. 다음날 누군가 사직서를 내는데 첫 소송 졌다고 쪽팔려서 그래? 최변입니다. 증거는 아니죠. 이혼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무승부죠. 근데 왜? 가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최 교수님이랑 동거한 지 3년이 넘었어요. 세 번째 의뢰인의 향기가 짙게 풍기는 뉴페이스가 등장하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을 안 해주면 사람이 죽어요. 그이가 죽는다니까요. 아무리 미워도 당신 아들 아빠잖아요. 그런데 이혼보다는 사별이 낫죠. 아주 지독해 보이는 이 여자. 2잔 다 드세요. 한편 때맞춰 확장공사 중인 변호사 사무실로 최준이 도착합니다. 오, 확정공사. 하지만 성화는 개인 사정으로 변호사를 하고 있었기에 변호사가 2명이나 막 필요한 그런 사무실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뽑을 마음도 없는 데다가 심지어 금화에서 일했던 변호사랑은
굳이 금화산인 그를 쓸 마음은 1도 없었죠. 나는 개인적으로 금화하고 정말 어떠한 인연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너무 더럽게 엮여버렸거든. 악연으로. 그러자 최준은 저를 채용해 주시면 이거 내려드릴게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익숙하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 바로 제가 이 채널 운영자거든요. 동영상 촬영의 범인이었죠. 6월의 남자. 아, 준. 너였니? 네. 과연 신성한 변호사에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신성한 이혼 3, 4화의 내용이었고요. 왜 하필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번 3, 4화부터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화부터는 개인 사례들 외에도 좀 더 거시적인 성한의 스토리 전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감 넘치는 에피소드들과 주인공의 명품 연기가 어우러진 웰메이드 드라마를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드라마 신성한 이혼은 채널 JTBC에서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모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그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복수 오바나.